현재 D램 구조를 저기 그 어떤 대중소 개념으로 해가지고 작은 뭐 큰 D램도 있고요, 그 중간짜리 있고 작은 것들을 여러 개들을 뭐 10개나 20개도 이렇게 괜찮고요, 100개도 괜찮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D램의 성격을 좀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D램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일단 속도 자체가 빨라지고 용도별로 분할해서 D자리, 둥자리, 소자리를 분할해서 쓸 수 있습니다. 용도별로. A사 레이더에서도 제가 그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이렇게 놓는 방향을 그 용도별로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D자리만 있으면 한계가 있거든요, 용도에 쓰기는. 그래서 제가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나중에 영상 레이더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팀별로 전파를 묶어서 쏘는 그런 개념,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쏴서 공격이나 탐지에 있어서 유리하다. 이게 상대방 전투기에 맞으면 강하게 탐지가 되면서 동시에 좀 전력을 세게 주면은 이렇게 적기를 열로서 태우거나 조종사를 기판을 태우고 기판을 태우거나 조종사를 기절하게 만든 이런 구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력을 각각 틀리게 주죠. 그래서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개념은 제가 D램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CPU, GPU, 그다음 모든 반도체에 다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 모든 통신 칩도 마찬가지. 소자리가 기존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소자리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내부 안에서도 하드디스크를 저렇게 100개로 이렇게 쪼갠다, 10개로 쪼갠다 했을 때 그것을 각각 이렇게 틀리게 저장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SSD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플래시 메모리를 분할해서 여러 개로 만든다는 거죠. 작은 것도 많이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의 모든 통신 칩과 모든 통신 구조에 있어서도 유성 통신이나 인터넷 어떤 통신 구조, 이 통신 장비들, 그다음 이동 통신 장비, 모든 통신 장비에도 이렇게 이동의 어떤 전파를 무선으로 송수신하거나 또 신호를 유선으로 송수신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는 거기 대중소의 개념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적별로 큰 거는 큰 것대로, 중간 거는 중간 것대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D램에 있는 구조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 기술이 완전히 틀려지게 되는 거. 모든 반도체에서 어떤 트랜지스터, 캐패시터가 들어가는 부분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CPU 같은 것도 CPU 자체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CPU를 갖다가 제가 GPU 개념을 좀 도입을 해갖고, CPU가 지금 직렬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 처리가. 병렬 구조의 CPU를 하나 설계를 하고, ALU를 대중소 개념으로 숫자를 많이 넣고요. 그런 CPU를 여러 개를 붙여놓을 수 있다. 같은 이렇게 어떤 칩 안에 할 수도 있고요. 또 첫 번째 안에, 두 번째 안에 약간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마더보드에 따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더보드 안에 대부분 이게 통합칩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AI 칩으로 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 연산 부분을 GPU가 가지던 논리 연산 부분과 기타의 다른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여기다 좀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CPU를 두 가지 성격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냉각 기능은 뭐 이렇게 그렇지 각각의 냉각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환풍기를 이렇게 데스크탑 기준으로 해서 환풍기를 대중소 이렇게 상중하로 환풍기를 달아서 금속팬을 돌려줌으로써 안에 있는 열을 외부로 속히 빼는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어떤 금속 파이프, 히트 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금속 부분과 어떤 냉매 물질, 금속 냉매 물질, 금속 냉매 물질 이런 식으로 몇 겹을 따라서 주위를 둘러싸서 냉각을 추가로 해주고, 거기서 금속 팬을 돌려서 거기 추가로 열기를 시켜준다입니다. 그 금속 팬은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두 개나 세 개 회전축을 회전 프로펠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다가 옥돌 같은 것을 좀 놔가지고 추가적으로 금속 계통을 놔도 되는데, 약간 절연 구조 때문에 옥돌 같은 걸 놔가지고 세라믹 하셔도 되죠. 옥돌이 아니더라도 세라믹 같은 걸 둬서 차갑게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CPU 같은 것도 이제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대중소, CPU 자체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코어도 숫자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목적별로 쓸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쓴다고. 그다음에 레지스터, ALU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다 들어가니까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DRAM에서도 마찬가지고 플래시 메모리나 다 다른 모든 어떤 트랜지스터, 캐패시터 들어가는 구조는 다 이 기술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혹시 그 면적 대비해서 집적 효과가 굉장히 높고 목적별로 쓰일 때 굉장히 유용하다. 대중소의 개념, 소자를 얼마나 둘 것인가, 중자를 얼마나 둘 것인가, 대자를 얼마나, 그건 회사별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뭘 어떻게 천차만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CPU에다가 작은 플래시 메모리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거기다 부팅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부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 그 어떤 컴퓨터의 기초 화면만을 딱 빨리 띄워주는, 너무 속도가 늦잖아. 하드디스크에서 불러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하드디스크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갖다 붙여갖고 급한 거는 거기다 저장을 해놓고, 가령 웹페이지를 연다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그런 모드는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탑재를 해놓고 천천히 시간을 따라서 좀 천천히 저장될 거는 하드디스크로 옮기는 방식으로,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드디스크나 SSD들이 현재보다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숫자를 많이 늘려놓는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각 목적별로 각각 틀리게 저장을 한다 이 방식입니다. SSD도요. 그 다음에 거기 하드디스크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하드디스크를 잘게 쪼개가지고 잘게 쪼개가지고 소프트웨어 상태든 하드디스크 상태든 하드적인 구조 상태든 여러 개로 분할하는 한, 소프트웨어를 한 10개로 100개로 분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식으로 이렇게 10개를 분할하는 한,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능하다. 또 구조적으로 실제 하드웨어 주권적인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숫자를 많이 해서 분할하는 한, SSD도 플래시 메모리를 숫자를 많이, 대중소의 개념들은 많이 들어가는 한, 그리고 플로팅 게이트를 숫자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그래서 거기다가 각각 이거 저장을 할 때 어떤 방식이냐면은, 큰 창고에다 막 뒤죽박죽 수천 가지를 딱 해놨다. 근데 찾으려면 힘들다. 하나하나 읽어야 된다. 그랬을 때 작은 이런 그 창고를 갖다 수없이 만들어서 체계별로 딱 넣어놓으면, 그렇죠. 이쪽 저쪽 찾기가 빠르잖아요. 제가 동영상 파일 같은 거 하나를 갖다가 한 군데다 저장을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동영상 파일을, 하나의 파일을 갖다가 수십 개나 수백 개를 잘라서 각각의 다른 통신 선로를 따라서 이렇게 저장하거나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고요. 저장하거나 일할 수 있는 곳을 수십 군데에서 이렇게 100군데에서 수십 군데나 뭐 이런 데서 같이 동시에 저장하거나 같이 동시에 그 정보를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플로팅 게이트라는 부분도 동일하게 이제 그런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좌표화 숫자 방식입니다. 이게 반도체나 저장 장치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화 숫자 방식으로 해서 통신 선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신 선로가 있으면 이에 따라서 통신 선로도 좌표화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통신 선로조차도 이동 경로를 설정을 해주고요. 각각 동영상을 갖다 내가 100개로 잘랐다 그러면 그 100개 각각의 이동 통신 정보의 이동 경로를 정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저장하거나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을, 그거를 내가 각각 좌표화 숫자로 지정을 해 준다는 거죠. 이 좌표화 숫자는 0.0000000000, 그 이하로 미리도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럼 집적도가 거기도 이제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에 따라서 수십 군데에다가 분산 저장을 하면
되게 빨라진다. 정보 처리 속도가. 발열도 안 일어나고. 내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 좀 찾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디램 부분을 얘기해요. 디램도 대중소로 숫자를 갖다가 전부 다 저걸 찾고 있는데 안 보이네. 어디다 놨죠? 이거를 디램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여기다가 어떤 디램이 지금 병렬 구조지 않습니까? 병렬 구조인데 티끌만한 플래시 메모리를 티끌만한 거면 별로 이렇게 부담도 안 되잖아요. 발열 문제에 있어서도 거기다가 일시 저장으로 일시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은 일단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1시간 몇 시간 분량이라도 저장할 수 있는 것. 티끌만한 메모리를 달아서. 그래서 그 하루라도 괜찮죠. 그러면 그게 그 메모리 반도체 한계를 휘발된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 하나 나는 배터리를 갖다가 미니 배터리를 메모리용으로 탑재를 해서 거기다 전력을 어떤 전체적인 전원이 꺼지더라도 전력을 담고 있어서 배터리를 공급해주면 그리고 그 메모리가 그렇죠. 그 플래시 메모리처럼 어느 정도 기간에는 뭐 배터리 용량을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하루나 이틀 이런 것들이 정보를 기억한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배터리 하나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발열도 별로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전기만 가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로팅 게이트처럼 이렇게 메모리 안에 일정 부분을 절연을 채를 만들어 가지고 안에다 전기를 전체적인 전원이 꺼지더라도 전기가 그 안에서 공급이 계속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언오프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그런 메모리를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런 거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뭐를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갔지? 이게를 하여튼 정보통신 도로가 어떤 저장 장치나 반도체 안에 정보통신 도로가 동서남북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사방대에서 거기 어떤 그 정보통신 도로를 타려 최대한 정보통신 도로를 많이 만들어놔요. 여기 정보 저장 부분이 됐든 반도체 신호 부분이 됐든 저장하거나 일할 수 있는 곳에 접근. 그냥 제가 그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복잡해요. 찾기에 그려서 해야지. 이렇게 반도체나 저장 장치가 있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럼 정보통신선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제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100대의 차량에다 물건을 싣고 갔을 때 도로가 딱 하나뿐이면 그 한 대 한 대 처리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러면 통신 도로가 그냥 도로가 100개면 금방 갈 수 있죠. 그리고 받아주는 창고가 딱 한 개 창고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플로팅 게이트 부분을 여러 개로 낸드 플래시 안에 여러 개로 나누자는 안을 말씀을 드렸었죠.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그 이제 창고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개념. 그럼 받아주는 창고가 100군데면 금방 빨리 처리될 거고, 그래서 대중소 개념으로 면적에 제한이 있으니까 최대한 숫자를 늘려놓자는 거예요. 플로팅 게이트를 여러 개로 분할하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메모리 자체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플러시 메모리,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도 NOR 노르 프레 NOR 플래시 이런 것들도 모든 대중소의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리고 이제 다른 모든 어떤 반도체 종류가 뭐 반도체 종류도 다 그렇게 간다는 거죠. SRAM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 방안에 보면은 다단계 회사다 이러면 보면은 유선 전화가 있든 어떤 무선 전화, 통신기가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무실에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갔다가 통신 선로를 연결할 때 유선 전화 한 대 가지고 100명이 일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유선 전화 100대 넣고 무선 전화 100대 넣으면 각각 거기다 또 증설을 할 때도 그러면 좀 더 추가를 통신 선로를 증가를 시키면 엄청난 많은 일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통신 선로가 많으면은 정보에 왔다 갔다 하는 통신 도로가 많아지는 거니까 속도가 빨라진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팅 같은 것들도 이렇게 몇 개로 이렇게 분할하는 그런 안과 메모리 자체도 메모리 반도체 몇 개로 분할하는 안을 일종의 그 창고 개념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창고 개념으로 만들어서 100대 차량이 이제 싣고 가면 거기다가 100개 창고면 더 많다. 그러면 면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10개 창고, 1개 창고보다는 낫다라는, 그거보다 4개 창고가 낫고 10개 창고가 낫고 20개, 40개 창고가 낫다라는, 그럼 빨리빨리 처리할 거 아니에요. 정보 용량을 갖다가 한꺼번에 많이 그냥 빼곡히 채우는 것보다, 그걸 다 읽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각 창고에 뭐가 있어서 이게 읽는 속도도 빠르고 이렇게 쓰는 속도도 빠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통신 선로를 많이 타가지고, 그래서 이동통신의 도로를 갖다 경로를 지정해줘요. 경로를 지정해주고 여기서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통신 도로를, 우리 인간이 이쪽 도로 탔다 저쪽 도로 탔다 골목 있다 이런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보를 최대한 동영상 파일이다 그러면 한 100개를 쪼갰다고 합시다. 100개를 쪼개면 여기다 각각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군데 저장하려면 창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40군데에서 저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창고가 40개잖아요. 그죠? 그럼 엄청나게 빠르게 용량이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이 방식 자체가 제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뭐 동영상 파일을 갖다 100개를 갖다 해놨다. 거기다 각각 암호를 걸어놓는다. 암호를 파일에다 암호를 걸어놓는. 그러면 이제 해킹할 때 그걸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에 저장이 따로 안 되게 하고 한다면 비밀 저장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한 저장,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외곽, 거기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데 통신 연결되는 외곽에 컴퓨터가 연결돼, 거기는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필요할 때만 연결하는 거죠. 나머지는 평상시에는 끊어 있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같은 지역에 있어도 같은 어떤 사무실이다 또는 다른 사무실이다 그러면 거기는 인터넷선과 통신선을 연결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연결 안 하고 이쪽 파일을 다 암호를 다 해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쪽까지 다 어쨌든 간에 정보를 쪼개서 이렇게 40군데에다가 일하면 한 군데에서 저장하고 한 군데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것을 40군데에다가 저장하고 일한다면 수십 군데에다 잘라서 그럼 거기다 정보를 읽고 쓰는 데 있어서도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반도체나 어떤 저장 장치에 있어서 0.00000000001mm 이하로도 작게 셀 구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작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는, 그것을 정보 저장과 이렇게 어떤 읽고 쓰기 하는데 정보 저장과 어떤 일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숫자를 늘려준다는 거죠. 거기 대중소의 개념이 들어갔을 때 셀 자체도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어떤 그 메모리 반도체를 탑재를 하는 방향, 플래시 메모리가 직렬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메모리를 갖다가 작은 걸 하나 탑재를 해놓으면 이것도 낸드 플래시나 플래시 메모리 부분도 완전히 획기적으로 달라질 거다라는 거죠. 병렬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면서 천천히 저장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제가 이 개념을 그 SSD하고 그다음에 어떤 하드 디스크에다가 어떤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저 정보를 갖다가 일단 급한 거는 저장을 해 놓고 웹페이지 연대든지 이런 것들 기타 모든 것들 급한 거부터 거기 저장하고 천천히 나중에 저장된 속도를 따라 저장되지 괜찮은 것은 하드 디스크나 SSD 시간을 따라서 천천히 저장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컴퓨터 속도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빨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CPU 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더보드 안에 CPU 안에 CPU를 대중소의 개념으로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고 여기가 같은 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약간 떨어져 가지고 마더보드 위에 떨어져 갖고 있겠다. GPU 개념으로 해서 병렬 처리 연산이 가능한 GPU를 넣고 거기에 ALE도 대중소 개념으로 숫자를 많이 배치하고 GPU 개념을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걸 AI 칩으로 삼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통신 선로를 광섬유로 해준다는 거죠. 광섬유로 해가지고 속도를 빨리 해주는 이런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약간 거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동시에 발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마더보드나 그래픽보드 또는 이런 어떤 보드 안에서 광섬유로 연결을 해가지고 통신 선로를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다. 심지어는 그 어떤 반도체라는 이 CPU가 됐든 뭐 메모리가 됐든 플래시 메모리가 됐든 반도체 안에서 또는 SSD가 됐든 제한적으로라도 광섬유하고 통신선을 구리선으로 같이 병용하는 이런 방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광섬유 선을 주요 통로선은 광섬유 선으로 다 삼고 그 안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기타의 다른 코팅제로 안팎을 코팅 구조를 가져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전기가 흐르는 이렇게 구리선 같은 거는 피복을 입히겠죠. 피복을 입히겠습니다만은 피복을 입히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로 코팅을 해줘갖고 어떤 전파의 간섭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주요 통신선은 다 광선묘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전자기적인 방식으로 해서 어떤 정기적으로 읽고 쓰기 이런 그러니까 저장하고 이런 데 처리하는 거는 그것을 광신호하고 그거를 같이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그럼 광섬유하고 그 전기적으로 전자기적으로 정보를 읽고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하고는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읽고 쓰고 띄워주고 정보를 띄워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 눈에 빛이 비칠 때 이렇게 눈이 상으로 거꾸로 맺혀가고 뇌에서 해석을 하듯이 거울 방식으로 또는 사진 방식으로 탁탁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해놓으면 이렇게 어떤 광섬유선에서 나가는 광신호와 어떤 전기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이렇게 서로가 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띄워주는 거울식으로 들어가면 거울이나 사진식으로 들어가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광신호 플러스 전기적인 이런 부분을 같이 결합하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하드디스크 어떤 그 운영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에 대해서 해킹을 방지하는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해킹 방지를 할 때, 전 세계 사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있으면 어디서 접속할 때, 그 일련 번호를 각각 부여를 해주고요. 필요 이상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이 소프트웨어를 변경을 시키고자 하는 시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중한 것도 있을 거고 가벼운 것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거기에 적색불이 들어와서 일념으로 그 사용자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좀비 PC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그에 대해서 경고문을 날리고요. 경찰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자기가 중요한 파일이다 그랬을 때는 거기다가 파일을 100개로 잘라가지고 여러 군데 분산을 저장하거나 암호를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되면 다 그거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호를 갖다 임의로 기록해서 저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도 몰래 저장할지는 모르겠는데 암호를 걸어놔가지고 하고 파일을 여러 군데 잘라가지고 다른 데를 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다 분산 처리해서 이게 통신선을 연결 안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통신선을 연결 안 하거나 어떤 모뎀, 인터넷 어떤 와이파이나 이런 모뎀을 통해서도 연결이 안 되도록 그렇게 아예 그냥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유선적인 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파일을 보호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음악 동영상 파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음악 동영상 파일이 어떤 복사를 할 때 본사에서 이렇게 배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유튜브다 아니면 멜론이다 이런 배포 사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줄 때 복사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복사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래서 카운팅이 여기도 본사에 동시에 되고요. 또는 그 파일 자체를 건드려 가지고 숫자를 조작하려고 했을 때 적색불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 경고하거나, 또는 그것을 다운로드를 동영상 파일을 음악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일련 번호가 부여가 된다는 거죠. 사용자가 이렇게 소비자가 그것을 구매를 했을 때 일련 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거기 자체에서도 어떤 어떤 비밀스러운 작업 공간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본사에서 적색불이 들어오거나, 또는 어떤 시스템이 변경된, 자기가 원래 배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변경돼서 복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적색불이 들어오는 거. 그 프로그램 사용자가 어떤 인터넷선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이제 만들면 복사 방지 장치가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파일 같은 거는 우리가 만화 영화 같은 거 한 컷 한 컷이 보면 다 전부 다 연결한 만화 영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컷 한 컷을 갖다가 몇초 1초 분량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잘라 가지고 그것을 동영상 파일을 여기다 쭈르르르 이렇게 놓는다고 합시다. 전체 놓고 그것을 축소를 시켜요. 축소를 시키고 사진을 찰칵 찍어요. 찍어가지고 다시 그거를 또 축소를 시켜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이제 압축해갖고 동영상 파일 보낸다는 거죠. 아니면 그거를 좀 더 작게 해가지고 현미경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의 현미경 닮으면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는 기능이 아주 뛰어나진 않아도 그럼 그걸 보고 해독을 하고 압축 파일로서 동영상 전송할 때 매우 정보가 빨라질 것이다는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오디오 파일 같은 거는 사진도 그렇겠죠. 사진도 막 이렇게 한 장 있다. 이만한 분량 한다고 했다. 그러면 여기를 만 개로 쪼개가지고 잘게 쪼개서 사방을 통해서 분산해서 보내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한 50개로 자르죠. 50개로 잘라가지고 잘라갖고 보내면, 정보를 잘라서 보내면 정보 통신 도로를 여러 군데 가서 다 저장하고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하면은 빨라지죠. 그잖아요. 또는 심지어 정보 저장하는 데가 한 군데를 할지라도 일련 번호를 갖다가 부여를 해주는 거. 아까 동영상 파일에도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요. 사진 파일에도 일련 번호를 부여해서 이것이 한 군데 저장한다 할지라도 여러 군데로 보내서 굳이 정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그 도착할 때 조립을 하거나 또 각각 다른 데에 저장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면 되죠. 네.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해서 그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파일 같은 거는 소리를 파형을 분석을 해가지고 몇 초 분량이 얼마 정도, 우리가 더빙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몇 초 분량에 이게 이런 게 대화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거를 주파수 파형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주파수 파형을 분석해서 숫자로 기록하고 사진을 찰칵 찍어요. 최대한 축소시켜요. 현미경 방식으로 보면 더 좋고요. 그거를 이제 압축 파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 필름 보낼 때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음성을 아주 짧게 축소를 시키고 잘라가지고, 그것도 음성을 잘라가지고 음성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게 대화가 나오잖아요. 대화는 몇 분 분량이 나. 그럼 그걸 잘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그럼 5개로 자르시잖아요. 잘라가지고 그것을 정보통신 도로로 각각 보내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문장이 있다 그러면 문장이 이만한 문장이 5페이지, 그러니까 5줄의 문장이 있다면 그걸 100개로 자를 수 없어요. 10개로 잘라도 되고 100개로. 그리고 잘라가지고 오디오파일을 구성해서 그것을 보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오디오의 음성을 그것도 주파수 파형을 분석하면 좋은데 했을 때 그 소리를 갖다가 일단 문자로서 보낼 때는 이런 식으로 잘라서 보내고, 음성을 보낼 때도 그 부분을 파형을 분석해서 잘라서 보내는 이런, 나중에 이제 일련 번호 구입해서 다시 조립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모두가 그 소리를 빨리 할 때 막 이러잖아요. 우린 인간은 못 알아듣지만 컴퓨터가 이게 자든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자른다. 시간대별로 0.001초마다 이걸 잘라갖고 소리를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압축을 해갖고 보내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나중에 그거 해도 그 압축을 풀어주면 되겠죠. 네.